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요, 이 뭔가가 좀 대화가 잘 안 돼요. 예, 차주분이 이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뒤쪽은 다 작업이 끝났대요. 그런데 와서 아니 이거 네 작업을 해줬는데 그런데 여기 네 앞쪽이 너무 연하다고 좀 더 진한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35%예요. 35%보다 더 진하면 위험해서 안 돼요. 저희는 그렇게 못 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겠대요. 그러면 뒷유리 그거 네, 그 5만 원만 내고 하세요. 그랬는데 못 해주겠대요. 안 내주겠대요. 돈을 안 낸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앞유리는 싫다고 그래서 못 하고요. 그래서 이미 재단하는 필름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뒷유리 작업이 다 끝났는데 돈을 안 낸다니까 뒷유리 썬팅지를 뜯었어요. 예, 제거를 했습니다. 예, 제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떼는 거예요. 네, 뒤에 있는 거 뗐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원래 붙어 있었던 거 이게 붙어 있었대요. 이거 다시 붙여달라. 근데 다시 못 붙인대요. 필름이 좀 끈적끈적한 끈적이가 있어야 붙이는데요. 이거 뭐 다 떼놨으니 끈적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경찰을 부르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는 경찰도 와서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고 그러고는 그냥 차를 걷다 놔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차를 놔두고 그냥 갔는데 문제는요. 여기 요 작업하는 요 차 두 대가 있었어요. 요걸 못 빼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빼잖아요. 그래서 옆에 요걸 떼내고 옆에 공간으로 예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된 거고 옆에 공간 요거를 뜯어내야 돼요. 이걸 뜯어내고 이렇게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윤리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이쪽에 다시 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문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이 바로 이거죠. 이 작업을 이쪽 문을 내느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일도 못 하고 지금 이쪽으로는 네, 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차 때문에 불편하죠. 이 매장도 불편하고 그 건물에 다른 입주한 분들도 불편하고 3층은 집주인이 사신다는데 그분도 불편하고 작년 4월 4일 날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린 후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상태랍니다. 경찰에 고소했대요. 근데 경찰에서 업무방해로 수사하다가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 나타날 때까지 지명 통보해놓고 수사 중지 상태래요. 그게 작년 6월경인가? 작년 6월 28일 날 수사 중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 예. 출석 불응, 소재 불명, 지명 통보하고 발견될 때 그때 수사하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관리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땅에 차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그것은 2개월 넘으면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차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차 옮기고 빨리 가져가라. 그래도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걸 갖다가 폐차하든지 매각하든지 예. 그런 자동차 관리법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고 파주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파주시청 공무원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고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까 그 썬팅지 그 파란 거 새로 붙여달라고 그런 거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됐으니까 사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파주시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주시청에도 문제가 파주시청에서 이걸 갖다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게 저 필름 때문에 썬팅 때문에 다툼이 있어 그랬으니까 정당한 사유 있다면서 파주시청에서 못 도와준다 그러는데요.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분이요. 아내분이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남편분이 몸이 무척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요새 힘든데 너무 마음 상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또 자포자기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내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어젯밤에 한숨 못 주무셨대요. 한문철 TV에 저 영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댓글이 한 6,500개 정도 달렸는데요. 댓글 중에 당신이 잘못이야. 그걸 왜 떼? 그냥 붙여준 거 그냥 가라고 그러지 싫다고 그 돈 5만 원 안 받고 그냥 보내지 왜 그걸 떼버렸어? 그게 당신이 더 잘못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한테 원인이 있다고 막 그런 댓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99%는 응원하는 댓글이지만 1%가 안 좋은 댓글이면 잠 못 자죠. 그리고 또 그 건물주께서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건물주분이 좀 마음 상하실까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월세를 9년 동안 200만 원 내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 400만 원을 올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좀 어렵습니다. 저희 형편어리게 좀 봐주세요. 그게 3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 차도 좀 빨리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런 과정은 남편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저 차 때문에 불편하니까 월세 올려달라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 아니야 여보. 예.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월세가요 300만 원도 주변 월세보다 많이 싼 거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 할머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괜히 할머니께 아니 월세를 갖다가 2배로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안 좋은 댓글이 있을까 봐. 근데 9년 전부터 200이래요. 아니 9년 전에 200이면 작년에 건물 사무실 전부 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세금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혹시 할머님이 이 댓글 나쁜 댓글에 마음 상하실까 봐 또 아니 저 파란 차가 잘못이고 파주시청이 잘못인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댓글 저랑 한 100 전부 다 일단 수십 번 처음부터 한 것까지 하면은 이제 100몇 번 되는데요. 오늘만 한 것도 수십 번 글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 할머니께서도 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 국민신문고에 그게 건물주요. 국민신고에도 신고하시고, 네. 그리고 그 파란 차 차주한테도 문자해서 좀 차 좀 빼주세요. 좀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네요. 한문철 TV 나간 다음에 그 107만 정도 지금 봤으니까요. 그게 경찰에서 받겠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네요. 내일 파주경찰서에 오래요. 2시까지 오래요. 내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도 오래요. 1년 동안 차를 세운 거. 1년 동안 차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업무 방해한 거 그걸로 체포영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소장 써달라고 한대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1년 주차 금방 올라온 글이에요. 내일 파주경찰서에 2시에 가요. 1년 주차를 빌미로 체포영장 할 수 있게끔 고소장 써달래요. 예.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또 파주시청에서 강제 처분해야죠.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요. 이분이요. 이 차주분께서 본인은 못 보셨더라도 주변 분들이 한문철 TV를 보셨다면 그리고 이 동네가 파주가 넓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파주에서 요 차요. 요 차 차주분 얼른 차 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질문자분하고 그리고 건물주분한테 좀 안 좋은 댓글 달지 마세요. 예, 물론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이고 건물주가 200만 400만 원 올려달래요. 아마 이 차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본인이 경솔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이 파란 차 차주 이분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파주시청이 잘못하는 거죠. 저기서 썬팅 매장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 부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한쪽 말만 듣고 제가 방송한 거라서 상대측 말을 들으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 썬팅 더 진하게 해달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거 파란 거 다 원래 있던 거 다시 붙여달라. 그거 안 된다고 1년 넘게 이렇게 차를 세워두는 게 그게 올바른가요? 그건 아니죠. 다음 주에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라는 그러한 글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불박차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30. 저기 할머니가 횡단보도 옆으로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다시. 여기에서 할머니가 횡단보도 대각선을 건너세요. 근데 쾅. 제한속도 30이고요. 불박차 30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시고 갑자기 급하게 피하시려다가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 받으셨대요. 보험 접수해달라고 한대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네, 빵도 안 했대요. 오디오는 없는데 빵 안 하셨대요. 어떤가요?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없다는 분들이 100%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불박차는요, 어디에 멈추나요? 여기 횡단보도 여기 있어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요게 길이가 한 몇 미터 될까? 요거 한 칸. 한 3.5m 될까요? 근데 불박차가 어디에 멈추나요? 여기. 지금 횡단보도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불박차가 멈춘 곳은 횡단보도 흰색선을 밟은 상태인가요? 흰색선 이전에 멈췄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근데 이곳은 정지선이 없네요. 정지선이 없는데 만일 불박차가 여기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천천히 멈췄으면 횡단보도 흰색선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잘못 없어야 되겠죠. 내가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여기 멈춰진 거, 요거요. 요만큼 보여지는 상황. 요때 불박차를 갖다 놔봐야 돼요. 실사가 필요해요. 실사에서 횡단보도를 물지 않고 멈췄으면은 할머니 건너가세요. 저 천천히 갈게요. 근데 불박차가 횡단보도를 물고 했으면은 할머니는 차가 나한테 오네. 그럼 놀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사를 해봐야 됩니다. 횡단보도 선을 물었으면은 비록 접촉은 아니지만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횡단보도에 여유 있게 멈췄으면 흰색선을 물지 않고 자 여기서 가다가 여유 있게 멈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잘못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CCTV 또는 실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왕복 2차로 시골길입니다.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네요. 네, 48, 45, 46. 앞에 자전거 가네요. 자전거 이런. 아니, 저 앞에서 자전거 가고 있는데요.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가고 있죠? 네, 흰색 선인 대로 가고 있어요. 자전거 옆을 지나쳐야 되겠다 하는데 이때 들어오네요. 그리고는 하나, 둘, 30은 여기부터죠. 네, 그 앞은 이 속도 제한이 없으면 60이죠. 이번 사고 저 자전거가 저 오른쪽으로 잘 가던 자전거가 여기서 합의를 보려고 했을 때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드님이 보험 처리해달라서 보험 처리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잘못이 더 크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께서 50만 원 합의 보자고 하셨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들이 그냥 아직 안 된다. 그랬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했습니다. 자전거가 흰색선을 밟고 진행하고 있어서 자전거 지나쳐 가려고 하는 순간 자전거 대각선 도로 횡단하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 잡았지만 피하지 못한 건가요?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과실 몇 %라고 그러나요? 자전거 운전자는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네, 제한속도 50이네요. 50. 불박차 50 안 됐어. 40 몇 정도 됐었어요. 네, 못 피했어요. 제가 100% 잘못이라고 그런다네요. 갈비뼈금 깠다고 그래요.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경찰서 가서 보여주니까 제가 100% 잘못이라고 그러네요. 어이구.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 2%. 자전거 더 잘못이 불박차도 좀 잘못 있다가 14%. 자전거 100% 잘못이 84%입니다. 이거
자전거 100%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자전거가 저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불박차 속도가 보겠습니다. 46, 네, 46 정도인데 이때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때 거리 얼마 안 돼요. 자전거 한 2개, 3개, 4개, 10m도 안 되죠?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이거 자전거 갑자기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자전거 100% 가능성도 있어요. 네. 다만 앞에 자전거 가면은 이럴 때 이제 자전거 옆으로 지날 때는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죠. 근데 이 도로가 3m니까 자전거 이쪽 요거부터 조금 전에요. 이렇게만 가고 있으면 불박차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자동차 2m 안 되잖아요. 넓이가요. 그런데 자전거가 쑥 들어오면 이거. 그래서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시골에서는 자전거들이 가끔 가다가 자전거 깜빡이도 없는데 아유 나 우리 집이 이쪽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 이쪽으로 어디 누구네 집에 놀러 갈 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자전거한테 앞에 뒤에 차 와요. 빵빵 너무 크게 하면 놀래니까요. 그렇게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한 20% 아주 많을 때 30% 이거는 자전거 100%냐 아니면 불박차 20, 30%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망가지는 자전거 쪽에서 물어줘야 되죠. 예, 과실 비율만큼. 근데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가 100%라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경찰도 불박차 100%라고 했다고요? 진짜 그랬을까요?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네요. 이곳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코. 어허. 횡단보도에서 차 뒤에서 자전거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이거요. 저곳은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왜냐면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요. 자전거 횡단도 없는 이곳에서 자전거가 툭. 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럭이 가서 안 보였었는데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76%, 자전거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4%입니다. 지금 자전거 측에서는 100대 빵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은 우선 조사관에 따라서 어떤 조사관은 저건 차대차 사고다. 차대차 사고에서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때 다른 차가 오는지 조심해야 된다. 횡단, 유턴, 후진할 때는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그런 조사관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조사관은 이거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이 나왔다 생각해보자. 여기서 가는데, 자, 여기 가는데 사람이, 네, 사람이 좀 빠른 속도로 나왔다 진짜. 그럼 누가 저 잘못이야? 그럼 자동차 잘못이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불법 주차된 트럭 뒤에서 자동차 뒤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 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조사관도 어떤 조사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민사상 과실은 어떻게 볼까요? 저기에 보행자가 좀 빠른 속도로 나왔으면 보행자 잘못,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90대 10으로 보는데요. 10%보다는 더 잘못한 거로 보이죠. 그래도 차가 오나오나 살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점. 저는 저럴 때 보행자 잘못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그보다 좀 더 높게 보죠. 10에서 20%더 높게 봅니다. 그럼 자전거 잘못 적어도 20에서 30 또는 40까지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자전거 잘못 30% 전후로 보고 싶은데요. 예, 과실은 불박차가 좀 더 잘못됐습니다만 경찰에 접수되면은 자전거를 가해 차량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럴 때 불법 주된 저러는 거예요. 아니 횡단보도 근처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보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트럭이 전체의 50% 이상 책임지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인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불법 주차, 이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다른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불박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근데 여기 요 조그만 횡단보도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불박차는 요 앞에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갈 거예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신호 밖에서 가죠? 가는데 뭐야 아하. 자, 신호 밖에서 천천히 출발하는데 꽁. 아, 불박차 비보 좌회전하려고 그랬군요. 직진이 아니라. 예, 여하튼 네,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이렇게 해서 때렸답니다. 그래갖고 불박차가 이렇게 옆을 때렸어요. 옆을. 어떤가요? 이번 사고. 그리고 저기는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자전거 못 다니는 곳이래요. 자전거 운전자는 20대 중후반 여성이고요. 그 인도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로 갈 수 없는 곳에 역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때렸어요. 자, 여기에서 경찰이 아니 그 자전거가 이렇게 와서 때리면 어떻게 자전거 가해 차량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전거 운전자가 막 그냥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받기로 했대요. 자,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바퀴가 움직였기 때문에 100대 빵은 절대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네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불박차 보험사 100대 빵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어느 보험사인지 참 이럴 때 궁금해요. 바퀴 움직일 때는 100대 빵은 아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가는데 뒤에 와서 뒤를 때리는데 옆뒤를 때리는데 그럴 때도 잘못이 있다는 저럴 때 이제 보험사 이름을 좀 앞으로는 공익으로 해서 좀 보험사 이름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100% 불박차 잘못 없답니다. 그렇죠. 불박차 잘못 없어야죠. 불박차 무슨 잘못 있습니까? 여기서요. 네, 저 횡단보도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지만 그러나 불박차 여기서 멈춰서 네, 여기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네, 바뀌었죠? 바로 출발도 안 하고 2초의 여유가 있었어요. 2초보다 더 여유 있네요. 신호 바뀐 다음에 바로 가지 말고 자, 이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 예, 여유 있게 이제 갑니다. 예. 근데 뒤를 때리는데 이거 어쩌라고요? 네,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어요. 옳지요. 그리고 저 자전거 측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불박차 망가진 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자전거 운전자는 차 대 자전거 4바퀴 대 2바퀴. 그러니까 2바퀴가 자기가 피해자인 것으로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 자전거 운전자가요, 불박차에 대해서 수립이 다 안 돼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자전거에 종합보험이 들어있다. 그럼 종합보험 처리로 되겠지만 대물 처리가 되겠지만 그 자전거에 보험 없으면은 그러면 예, 몽땅 다 책임져요. 신호도 없는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흰색 레이가 가고요. 오른쪽에 흰색 벤츠가 옵니다. 쾅! 와, 이 차 큰일 날 뻔했네. 예. 다시 한번. 여기서요. 이때. 여기는 거의 횡단보도까지 갔죠? 이 차는 여기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쾅! 이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요. 도로 넓이는 같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이거 5m로 보면 하나 근데 한 20여 m 되겠네 진짜. 예, 4대 정도 되겠죠? 여기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미 교차로 들어갔어요. 레이는요.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미 가운데로 넘어간 거죠? 근데 와서 들이받았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과실 비율이요. 다시 한번 쾅. 상대가 속도가 엄청 상대적으로 빠르죠? 근데 이 벤츠 쪽에서 레이 100%라고 주장한대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츠 100%라는 의견이 78%. 벤츠가 더 잘못이고 레이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22%. 저 정도면 현저한 선진입이죠. 상대차가 앞을 봤으면 저는 벤츠 100%이고 싶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 저 차가 아니 저 차 빠른 것 같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좌우 살피면서 저 차 빨라. 저 위험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 그랬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벤츠 80, 불박차 한 20%, 저 레이 한 20%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은 100대 빵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런데요, 이 벤츠 쪽에서 왜 레이를 100%로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요, 저 레이 운전자가 적성 검사를 안 받았대요.
예, 적성 검사를 안 받아서 그래서 면허가 취소됐대요. 그래서 무면허 상태래요. 예.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 재밌게 나오네요. 레이가 더 잘못이다가 10%, 벤츠가 더 잘못이고 레이도 좀 잘못이다가 10%, 벤츠 100% 잘못이 80%. 여러분들 레이가 더 잘못이라 하신 분들은 이거는 잘못이에요. 저게 무면허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무면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우측 차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아이고 그럴 때는 무면허가 이제 문제되지만 지금은요. 단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된 거. 그거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고 벤츠가 엄청 달려왔기 때문에 사고 난 거죠. 그래서 저거는 무면허와 무관한 겁니다. 무면허 때문에 과실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나 그 자체를 보고 해야죠. 아까는 벤츠 100%가 78%인데 지금은 80%로 더 높아졌네요. 이게 정답이죠. 벤츠 100%냐 아니면 레이 한 20% 정도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네, 여기를 녹색 시내 진행해요. 그런데 빨간불에 어떤 차 빵 달려서 사고 났어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이죠. 신호 위반한 차 100대 빵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면허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는 빼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고요. 네, 과실은 벤츠 100 또는 100대 빵 내지는 한 80대 20 정도로 보여집니다. 경북 상주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예. 저게 뭘까요? 차량 접근증. 왼쪽에서 차량 접근증. 왼쪽에 차가 온다. 조심해라. 슝 차가 지나가네요. 오른쪽에서 또 오는군요. 그럼 차량 접근증 켜지고 몇 초 만에? 이때 켜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초 정도 되니까, 예. 이쪽 길이 더 넓대요. 이쪽보다 이쪽, 지금 차 지나간 쪽이 더 넓대요. 근데, 그래서 좁은 길 차에게 넓은 도로 차에게 양보하라고 해놨나? 그랬더니, 네 군데 다 그렇게 돼 있대요.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차량 접근 중 그러면은 좌우로 한번 살펴서, 저 차 빠르다. 그러면, 잠깐 멈추면, 네, 그런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없더라도 신호등 교차로는 서행하면서 좌우 살피면서 그리고 잘 안 보이면 섰다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네, 터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좀 미리 줄이고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풀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풀박차는 사고 나는 걸 목격하게 돼요. 앞에 차들이 네 정체돼 있죠? 서 있나요? 네. 와 이런 와 풀박차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네 속도를 줄이시는군요. 이 차로는 비어 있는데도 불박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셨어요. 진짜 그냥 이 차로는 비어 있네 그래서 그냥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요 차에 운전자 동승자 두 분이 타고 계셨대요. 둘 다 3주 진단. 안전벨트 매고 있으면서 에어백 터지고 그래서 이 충격이 크더라도 어디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119에 실려가서 응급치료 받고 집에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겠죠. 상대편 보험사한테 입원하셨어요? 라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대요. 지금 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고요. 제 실비로 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실비보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나요? 작년 10월 사고 오면 벌써 6달 정도 돼 가는데요. 근데 계속 치료받으니까 병원에서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째인데요.
이제는 물리치료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사고 수습도 해주시고 영상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운전자 얘기로는 운전자한테는 250만 원 합의합시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요. 제가 좀 더 많이 다쳤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졸음 운전은 아니고 앞에 정차 중인 것을 늦게 봤다고 합니다. 늦게 본 거나 졸음 운전이나 그게 그거죠. 앞에 뻔히 보면은 이 운전석이 높으니까 차 막히는 게 보였을 텐데요. 운전자랑 둘 다 3주 진단 나왔어요. 운전자는 2주 입원하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 저는 3주 입원하고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 어깨 충격파 따따따따따 하는 거요. 허리 도수 치료 제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허리는 계속 낫지 않아서 나중에 MRI 예약 중입니다. 이거요. 중요한 거는 돈보다 몸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해주고 있죠. 그런데 비급여, 지금 체충격파, 허리 도수 치료 이런 것은 비급여 자동차 보험으로 안 되니까 실비로 받고 있는 거죠. 치료는 몸이 좋아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이라서 2주만 치료받고 3주 진단이라서 3주만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소송했던 사건은요. 2주 진단이에요. 목, 허리, 염자. 근데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픈 거예요. 5년 동안 치료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갖고 난 아픈데 어쩌라고 그 보험사가 이제 치료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소송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나 뭐 이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저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가 지금까지 아프면 이게 장애 아니냐. 그래서 염자에 대한 장애가 24%입니다. 5년 인정받은 거 있었어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은 한 2주 정도 치료받으면 좋아지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요. 이분처럼 6개월 또는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250만 원 저쪽에서 운전자한테 주겠다 그랬다는데요. 동승자도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거 받고 합의했다가 그 다음에 치료비가 500만 원 들면은 그건 내 돈으로 다. 그래서 물론 그 돈 다 쓰고 나면 건강보험은 가능합니다. 합의금 다 쓰고 난 다음에 근데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계속 자동차보험 치료받지 왜 포기했어? 왜 그거 받고 합의했어? 또 그러면서 건강보험으로 못 해준다는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치료 계속 받으시고요. 보험사가 지급보증 해주고 있는 동안은 마지막으로 치료비 대준 날부터 다시 3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살아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십시오. 빨리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빨리 좋아지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간 뺏기죠. 기다려야 되죠. 그걸 뭐 취미생활 하러 가겠어요? 빨리 좋아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드립니다. 자, 풀박차 갑니다. 제한속도 70도래요. 그런데 저 앞차가 다른 차보다 느리게 가네요. 불박차가 차체가 좀 높아서 봤더니 스마트폰 하고 있더래요. 근데 스마트폰 그럼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상향등을 몇 번 번쩍번쩍 했어요. 안 되겠다. 옆으로 가야 되겠다. 옆으로 가는 것도 마땅치 않네. 아니 70도로에서 40 정도로 가고 있대요. 어떻게 급제동하네? 70도로인데 참나 내리네 차에서? 나 너랑 상대 안 해. 막 욕을 하네?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그 차가 따라올까요? 따라왔네요. 앞으로 쑥 돌았어. 팔찌 깜짝 놀랐어. 그냥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라 막 그래요. 참나. 나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또 갈아먹어요. 예. 그냥 가요. 경찰에 신고해. 네. 경찰에 신고. 112 신고. 여기 차에 못 보고 들어가면서 욕하고 앞에서 세우고요. 서울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맨이고요. 거에 네. 빨간불이에요. 더 이상 못 가네요. 네. 네. 네? 차에서 내리네요. 아이고, 예, 윤리에서 도망 나왔어요. 네, 가는 방향. 아이고, 아직도 맞으세요. 지금 욕하고 다녔어요. 예, 겨우 도망쳤네요. 저 까만 차, 보복운전입니까? 보복운전으로 부족합니까? 투표 시작. 못 쫓아오겠죠? 거의 도망갔으니까 빨간불에 이제 겨우 도망쳤어요. 보복운전으로 부족하다가 6%, 보복운전이다가 94%. 아까 칼치기 들어오고 그런 거 그거 보복운전 아닌가요? 보복운전이어야 되겠죠. 상대는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불박차는 신호위반으로. 저걸 범칙금 처분하나요? 보복운전 당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데. 야, 참.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경찰이 불박영상 보더니 질문자도 신호위반했기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내라고 그러던가요? 냈나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참작돼서 면제받았대요. 그렇죠. 이런 거는 도망가는 거는 이건 아니. 네, 이걸 신호위반으로 처분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범죄 피해자 도망가는 거 그걸 신호위반할 수는 없죠. 벌금 얼마? 200만 원. 네, 벌금 200만 원. 범죄 사실. 체험형 승용차 운전자가 뒤에서 상향등 깜빡깜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문 열고 내려서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대로 그냥 피해자가 그냥 가니까 그래가 계속 추격하면서 1차로 2차로 차로변경에서 급제동하고 또다시 1차로 2차로 또 차로변경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그냥 가니까 나중에 딱 차를 세우고 내려서 또 막 쫓아오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위협을 해서 결국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게 특수협박죄죠. 아니 자기가 스마트폰 보느라고 좀 늦게 가서 껌뻑껌뻑 했다는 이유로 70도로에서 한 40 정도로 가고 있었대요. 1차로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쫓아왔고 이게 벌금 200만 원입니다. 도로입니다. 네, 불박차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차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네요. 그래서 이때 1차로로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 네, 거의 멈추다시피. 저 앞에는 멈춰 있는 것 같네요. 조금씩 움직여. 이런. 불박차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한 7, 80% 다 들어갔는데 뒤에서 오던 차 속도란지 그냥 들이받았어요. 어떤가요? 자, 쭉 가면서 깜빡이 켜고요. 예, 여기서 들어오네요. 이 차가. 예, 만일 불박차 안 받았으면 이 차를 박았겠죠. 예, 어떻습니까? 깜빡이 켰는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예, 차선 넘기 전에 깜빡이 켰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는데요.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다. 보험사랑 경찰 모두 다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아니 뻔히 앞에 차들이 그냥 다 멈추다시피 했는데 근데 나를 안 봤으면 그 앞차를 들이받았겠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로 변경 다 끝난 상태에서 깜빡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 차가 뻔히 앞을 못 보고서 그냥 들이받았는데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뒤차가 더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뒤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저게 차로 변경과 관련이 있나요? 거기 그냥 서 있는 차 들이받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네,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나는 사고일 땐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네, 두 분 계신 거죠? 즉 경찰도 그렇게 하고 보험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딱 두 분이네요. 뒤차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네, 6% 있습니다. 뒤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있습니다. 분심이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세요. 저는 뒤차 100% 의견입니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작년에 어떻게? 100대 빵. 뒤차 100%, 100대 빵으로 판결이 났어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했어요. 상대 측에서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아니야. 진로 변경한 차가 가해 차량이야. 그래서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했더니 역시 똑같아. 왜 진로 변경했어? 진로 변경한 차 가해 차량이야. 시도경찰청의 이의신청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시도경찰청의 결과가 불박차가 잘못 가해 차량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이 나왔대요. 분심에 이 판결 갖다 줬대요. 분심에 민간심의위원회. 분심위는 손보 옆에 있는 거죠. 네, 민간심의위원회입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됐네요. 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로를 변경할 때 조심해야 된다. 뒤에 차 빨리 오지 않느냐. 진로 변경하는 차까지 주의해서 안전거리 확보한다? 아니 앞에 서 있는 차량만 안전거리 확보하면 되지 진로 변경에 들어온 차까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래서 그 뒤차는 정지거리 이내에서 진로 변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몇 대 몇이에요? 4대 1로. 한 분은 저 뒤차가 100% 잘못이지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법원에서도 100대 빵 나왔잖아. 한 분은 변호사님이셨대요. 근데 나머지 넷은 아니야. 고속도로에서 왜 진로 변경해. 진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야. 그러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을 했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 결정이 가끔은 지방경찰청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방경찰청이 지금 없어졌죠. 시도경찰청 의견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과 민간심의위원회까지 3번 다 갔는데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박차 운전자한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를 했습니다. 거부하고 즉결심판 갔어요. 즉결심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즉결심판에서 기각. 기각. 그럼 어떻게 되죠? 경찰이 검찰로 기록을 보냅니다. 그래서 검사가 경찰 의견대로 약식 기소하든가 아니면은 불기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혐의 없음. 며칠 전에 3월 30일 뭐라 그랬을까요? 자, 경찰에서는 진로 변경하다 사고 나서 불박차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피의자는 즉 불박차 운전자죠. 상대방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진로 변경할 때 그저 저 멀리 있었다. 그리고 차들이 다 서 있었다. 서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오는 차에게 방해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는 진로 변경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이 차가 없었으면 앞차 안 받았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진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고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인천광역시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교통조사팀 재조사팀 민간심의위원회 판단 결과도 역시 진로 변경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박차 보험사가 상대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100대 빵으로 판결했다. 종합해보면 자 검사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고속도로 순찰대 인천광역시 경찰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민간심의위원회 이거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00대 빵 판결을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판사 말이 맞지. 그래서 결국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은 이것은 이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고속도로 순찰대 그다음에 재조사 결과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간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는 검사는 마치 민간시민의 조사 결과도 판결 선고 전인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근데 민간시민의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분이 가서 다 판결을 내셨대요. 날짜를 보면 되죠. 시도경찰청 재조사 때 그리고 민간심의위원회 때 100대 빵 민사 판결 제출하셨네요. 재조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 나온 다음에 민간시민회를 진행했습니다. 민간시민회 구성원분들도
100대 빵 판결이 나왔던 걸 모두 다 아셨어요. 서류 다 제출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순찰 때, 그 다음에 인천경찰청, 민간심의원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경찰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박차 가해 차량 의견이 4%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검사 역시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건 이제 민사소송 항소심 하나 남았네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침 9시 10분경인데요. 일찍 출근했어요. 아파트 상가에. 근데 그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빨리 나와요. 어이, 누가 차 박았어요. 네? 누가요? 누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요. 보겠습니다. 네. 내 차를 뺀 거예요. 내 차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다 이쪽으로 뺐어요. 예. 요 차가 내 차를 박았대요. 그게 가보니까 요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고 있어요. 남의 차를 받고 자고 있어? 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왔어요. 깨우는 거예요. 경찰들이 깨워요. 저 왜 저래? 도망가는 거야? 차 세워. 네. 창문 깨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냥. 그래서 그대로 가버렸답니다. 뭔가요? 어떤 차가 들어와갖고 거기다 주차하면서 내 차 옆에 있는 차를 긁은 거예요. 예. 그래놓고 자기는 거기 자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죠.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가도 잡힙니다. 경찰차가 저 앞에 또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200m 가다가 잡혔대요. 음주운전이래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답니다. 지금이 9시 40분인데요. 언제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반주로 마신 걸까요? 아니면 그 전날 새벽까지 마시고서 잠깐 눈 묻히러 왔을까요? 이렇게, 내 차 여기다 세웠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내 차 긁고서, 그리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두시네요. 여러분들이 모두 잠들어 계신 그 시간에 더 바쁘신 분들이 계시죠.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편의점에 이제 물건 배송. 그 차들도 새벽에 다닙니다. 지금 3.5톤 트럭에 편의점 배송하시는 분인데요. 마지막 배송하러 가시는 중이랍니다. 가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한속도 50, 빠르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또 밝게 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뭐 하는 거야? 중앙분리대도 있는데. 그냥 가네요. 저 못 건너가는데 저기? 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저 사람 서 있어요. 저 사람 또 가네. 또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여기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 여기 건너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 중앙불 펜스 있는 곳을 왜 여기 나온대요? 나를 보고 나오네요. 아이고 불박차 멈추니까 쑥스러웠나요? 돌아갑니다. 야, 그러고는 내가 지나갔는데 거기 서 있다가
이제 빨간불 바뀌니까 네. 근데 가만히 서 있네. 그냥 그랬으면 이거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걸까요? 밤에 새벽 2시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행자의 차량 접촉 사고 미수? 편의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뛰어나온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잘 살폈기 때문에 바로 멈췄죠. 만일 접촉 사고 났으면 이것만은 될까요? 상대가 일부러 자살하려 뛰어나오거나 또는 보험사에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 사고 나더라도요. 근데 불박차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과실 불박차에 한 40%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근데 후방 카메라 보면은 제가 출발한 후에도 뒤에 차가 오는 거 보고 또 똑같이. 야, 도대체 뭐 한 걸까요? 저런 경우에도 일부러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그렇게 자해공갈단으로 상대가 자백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동종 비슷한 걸로 보상받은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기로 수사되고 그리고 또 이제 CCTV를 계속 보겠죠. 근데 저런 경우는요. 그 전에 언제부터 저 사람이 서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차들한테 달려들려고 그랬는지 가다가 또 따라나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럼 저건 일부러 사고 유발시키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네, 그런 게 증명될 수 있을 겁니다. 요 영상만으로는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랬나 왜 그랬나 요거 하나만으로는 불분명하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달려들었다가 내가 멈추니까 머쓱해갖고 그냥 가고 다음 차를 노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신답니다. 아이고 새벽에 늦은 시간에 일하시면서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참 많죠. 네, 비가 안 와서 건조해서 한번 불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어제 그제 그래도 비가 조금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이분은 산불 감시원이세요. 산불 감시원 이제 그 겨울철 4월까지 언제부터인가요? 10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인가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산불 감시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십니다. 50대 초반 산불 감시원으로서 이렇게 쭉 순찰하시다 저쪽에서 연기가 나요. 여기 연기 뭐야? 그래서 여기 가시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새로 집을 짓는데 판넬식, 조립식으로 짓고 있어요. 근데 저속 연기가 나? 연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연기야? 예. 가봤더니, 불이 났어요. 불이 붙고 있어요. 이런, 소화기를 들고 이제 불을 끌어 가십니다. 예. 소화기로 딱 가는 순간 펑! 그 순간 펑! 우와! 기름 보일러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우와! 이제 이거 갖고 안 돼. 아이고, 근데 어떤 분이요? 몸에 불이 붙었대요. 그래서 일단 불 붙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몸에 불 붙은 그분, 거기서 어떤 분이 용접을 하고 있었던가? 예. 119 신고 중. 근데 아까 그걸로 도저히 방법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사람들 지금 찼어요. 네, 사람 불 붙었어요. 예. 아유. 그럼 이제 등진 펌프. 예. 저걸로 또 소방서에 신고하고 아까 소화기로 이제 끌려다가 그거는 이제 역부족이었죠.
일단 신고하고 등진 펌프를 이렇게. 아이고, 엄청 타네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현장 사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분께서 이번 사고 이후에 아까는요, 소화기 하나하고 등진 펌프 하나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개. 요 펌프, 등진 펌프 이거 15리터짜리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하나 갖고 못 껐으니까 이제 세 개를 갖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까 이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일러인가요? 어느 게 보일러인가요? 여기에 불이 붙어갖고 그냥 팡 터져갖고. 그리고 몸에 불이 붙었던 그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좀만 더 빨리 갔더라면, 아직까지 뻥 터지기 전에 내가 좀 껐더라면 하는 그러시면서 이분은 트라우마에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불이 확 번졌을 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소방차가 오고 나서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됐답니다. 온몸에 사람한테 온몸에 불 붙은 그걸 처음 봤대요. 그래갖고 그 트라우마, 첫날은 잠을 못 잤고요. 둘째 날부터는 그게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드셔야 주무실 수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나는 것에 대비해서 차에 3kg짜리 소화기를 들고 다녔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차 팔 때 3kg짜리 소화기를 넣어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개를 비치해 놓으셨답니다. 사고 경위는 샌드위치 판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곳에 기름 보일러 저장 탱크가 있었는데 거기 불이 붙으면서 펑 작업하던 분의 전신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화기는 3kg짜리였고요. 등진 펌프는 15리터용이었습니다. 소방차는 4분 내지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는 소화기를 3개 들고 다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 짓는 곳에서 불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도 가끔 불나는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1호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라고 하는데 작은 소화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모두 다 차 나올 때 거기에 소화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3kg짜리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놨으면 합니다. 3kg짜리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3.3kg네요. 근데 이거는요, 무거워요. 그 둘 때가 마땅치도 않아요. 이거 전체 무게가 얼마나 될까? 10kg 되나? 총 중량. 그래서 덤프 트럭에는 이제 3kg짜리 이렇게 비치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버스에도 굉장히 큰 거 비치하죠. 하지만 승용차에는 여기다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 있네.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 있지만은 승용차에는 이걸 트렁크에 둘 데도 없고요. 굴러 다닐 수도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3kg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요. 좀 큰 트럭에 있는 것도 이걸로 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3kg은 승용차에 비치하기 너무 커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용차에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0.7짜리 2개, 좀 큰 차는 3kg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화액 소화기가 이게 강화액 소화기, 이게 스프레이식이래요. 스프레이 분사 요거요. 요거는 20초 동안에 쫙 20초 동안 치 나왔고요. 산소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킨대요. 그래서 아주 기능이 좋은 거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치 뿌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요게 용량이 요게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용량은 35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500ml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용량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0.7짜리 2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한 3개 정도 지난번에 한분리에서 실험해 봤더니 요거 하나로 초반부에는 엔진룸에 있는 불을 끄더라고요. 2개로 끄더라고요. 분말용 소화기랑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강력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즐이 있어 칙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스프레이하고 어느 게 더 강력한가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분말용 소화기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분말용 소화기보다는 더 많은 수량, 그러니까 2-3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요거 1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 분말용 소화기 1kg짜리. 요거 빨간 거 3개의 용량이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2개 정도 갖고 다니면은 물론 3kg짜리가 더 좋죠. 근데 이건 너무 크고 무겁고 요 2개, 요 흰색 분말형 1kg짜리, 그다음에 요거 스프레이형 최선을 다하셨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건지지 못한 못 구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 그리고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그분께 상징적인, 본인은 이미 3kg짜리 3개 갖고 계시니까요. 네, 사모님이나 자제분이나 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이분의 트라우마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